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 날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해서 검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언론에는 50명이다 이렇게 났던데요. 검사에게는 사건 배당이 단 한 건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검사가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로 보면 한 50명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계속해서 50명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예. 여러 사건이 누적으로 있기 이제 때문에 그런 정도 보면 될 텐데.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검사를 투입하고 6차례나 소환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기소를 했는데 이제 지금 중간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2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결이 돼서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굉장한 사실은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총장께서 출근길에 정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영장 판사가 좀 봐줬다 이런 취지로도 들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취지는 아니시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즉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은 무죄거나 혹은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데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보통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합니다. 경우 역대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민주화된 이후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사회적인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사실 이게 이런 경우 정도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전부 뭐 유죄다. 구속될 만한 감이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적으로 더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지난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당시 송현정 KBS 앵커와 1대1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1인에 대한 수사, 야당 탄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대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정치인 또는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기억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고발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고 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원해서 그건 정당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쟁 과정에서 또는 당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건들은 묻혀져야 하는 거죠. 묻어야 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도 검찰총장도 그런 마음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